내 집 마련. 생각만 해도 설레지만 동시에 머리도 복잡해지죠. 특히 가장 큰 산, 바로 주택담보대출 앞에서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대출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정부가 팍팍 밀어주는 정책대출이랑 우리가 흔히 가는 일반은행의 은행대출. 도대체 뭐가 다르고 나한테는 뭐가 딱 맞을지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내 집 마련의 꿈.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, 어떤 대출이 나한테 유리한 건지 정말 막막하잖아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화면 속 모습처럼 머릿속이 뒤죽박죽일 거예요. 괜찮습니다.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. 자,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, 정말 무조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이 바로 이 정부 지원 정책 대출입니다. 이건 뭐랄까, 특히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마련한 아주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정책 대출도 종류가 꽤 많은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,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, 디딤돌 대출, 그리고 보금자리론,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름만 들어도 각각 어떤 분들을 위한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? 그럼 이 세 가지 대출 중에 과연 나는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 자격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열쇠, 바로 소득이나 금리 같은 중요한 조건들을 지금부터 한눈에 쫙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딱 봐도 각 대출의 성격이 확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?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상한선이 2억 5천이에요. 이건 뭐 아이 나오면 국가가 정말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. 반면에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로는 소득 기준이 훨씬 낮아요. 그러니까 이쪽은 정말 집이 꼭 필요한 저소득, 중산층 분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숫자 1.6%, 이게 바로 정책대출을 우리가 왜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 1%대 금리라니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? 조건만 맞으면 이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대출 조건은 정말 꿈의 조건인데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이 문이 열려있지는 않다는 거죠. 소득이나 내가 사려는 집의 가격, 가족 구성 같은 기준들이 꽤나 깐깐해서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, 나는 소득이 좀 넘네. 내가 사려는 집은 너무 비싸구나. 혹시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 계신가요? 괜찮습니다.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. 만약에 정책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길이 있을까요? 결국 선택은 이런 거예요. 낮은 금리라는 아주 큰 혜택을 받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느냐, 아니면 좀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하는 대신에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하느냐.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대안이죠. 바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. 이쪽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반은행 대출은 정책대출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. 소득이 정책대출 기준보다 높거나 아니면 더 비싼 집을 사고 싶은 분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 거죠. 하지만 그 유연함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릅니다. 아까 봤던 1%대 금리는 이제 잊어야 해요. 보통 3% 후반에서 5% 중반, 때로는 그 이상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일반은행 대출의 현실입니다. 그리고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하는 건요, 내가 어디에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도 확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의 최대 40%까지만 빌릴 수 있는 반면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70%까지도 가능하거든요. 이 차이가 엄청나죠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스트레스 DSR이라는 이름부터 뭔가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 녀석이 또 있어요. 이게 뭐냐면요, 은행이 그냥 지금 금리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. 나중에 금리가 확 올라도 이 사람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? 하면서 일종의 가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깎여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정책대출과 일반 은행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이 모든 정보를 다 듣고 나니 그래서 결론이 뭔지, 뭘 해야 할지 더 명확해지셨나요?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. 오늘 제가 드린 설명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어떤 은행 창구에 가기 전에 무조건 반드시 정부 정책대출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.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조건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똑똑한 첫걸음입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.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.
첫째,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, 둘째, 그 조건으로 정책 대출분을 두드려보고, 셋째, 만약 안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 은행들을 비교하는 겁니다. 이 순서만 지켜도 절대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. 오늘 이 시간으로 대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좀 거치셨기를 바랍니다. 이제는 어떤 대출이 그냥 좋다더라가 아니라 과연 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은 무엇일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정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.